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약학과 2023학년도 약학과 지역별, 전형별 모집인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더군다나 약학과에 모집인원이 많은 것만큼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고, 약학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전년도의 약학과의 경쟁률을 보게 되면 아실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약학과를 우리가 이제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전년도에 약학과를 처음으로 선발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에 입시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2023학년도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들은 시행계획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수시 모집 요강이 확정되어질 때 큰 변화가 없죠. 근데 올해는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것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늘어났다. 두 번째는 기회경등 전형이나 기회평등 전형이 늘어났다는 점, 거기에 따라서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되어졌다는 것, 이런 점들이 아주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약학과의 입시 결과, 그 다음에 2023학년도의 전형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려서 약학과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원서 지원하셔야 될지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하나씩 내용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3학년도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 보시면,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전년도 선발하는 인원이 얼마였냐면 286명이었는데 올해는 265명으로 21명이 감소됐어요. 전체적으로 약대뿐만 아니라 의대나 치대의 전반적인 경향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 감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 감소, 그리고 늘어나는 전형은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점. 그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서울 수도권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의대나 치대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고는 대학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상 의학 계열의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지시는 분들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의대나 치대의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선발 인원이 예전보다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약대는 나름대로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찌 보면은 의대나 치대가 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면 약대권에서는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약대에 적정 안정 지원을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의대나 아니면은 치의학과에 상향 지원이 가능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역인재 전형은 전년도에 201명에서 266명으로 모집 인원이 65명이 늘어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341명에서 331명으로 10명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은 67명에서 54명으로 13명이 줄었고, 논술 전형은 64명에서 72명으로 전체적 선발 인원은 8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수시 선발 인원이 1137명으로 전체 인원은 33명이 늘었는데, 이 수시 선발 인원도 발표하는 기관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정원의 선발을 포함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기회균등 전형이나 사회배려자 전형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인원 변동이 있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 인원은 전체 인원, 정원 내외 선발 전체 인원을 합산시키는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셨던 것처럼 결국은 뭐냐면 전형의 변화는 뭐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이 감소되고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났다는 점. 결국은 뭐냐면 의대든 치대든 약대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늘어나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경상남도나 경상북도, 또는 충청남도나 충청북도 또는 강원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학 계열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문이 넓어졌으니까. 하지만 서울, 경기, 수도권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큼 문이 좁아졌다,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또 마찬가지로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서울 수도권을 목표로 두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1차적으로는
경남이나 경북이나 전남이나 전북 지역에서 약학과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그 대학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서울대 약대를 가고 싶다. 또는 고려대 약대를 가고 고려대 약대 없죠. 고려대 세종약대라든가 또는 연세대학교 약대를 목표로 두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인재 전형을 벗어나서 수도권으로 원서 지원을 하셔서 합격을 하기를 희망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서울 수도권의 선발 비율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불리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시는 내용은 이제 위에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을 차트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지역별 모집 인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시 선발 인원이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는 정원 외 인원을 빼고 난 다음에 보니까 수시 선발 인원이 1,105명 정도로 해서 56.6%가 되고 정시 선발 비율은 846명 정도. 그러니까 수시에서 55%, 정시에서 45% 정도로 선발하는 게 약대 선발로 볼 수가 있는데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이고 그 다음에 강원, 그 다음에 충청, 그 다음에 전라, 경상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이 선발하는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선발 인원이 456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남이나 경북 지역의 선발 인원이 306명, 그 다음에 전라남도나 북도에서 선발한 인원이 238명, 그 다음에 충청 지역의 38명, 강원 지역은 강원대밖에 선발 인원이 없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39명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서울, 경기, 그렇지 않으면 경남, 경북, 그 다음에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의 모집 인원이 많다고 보실 수 있는데 서울 지역 같은 거를 보시면 첫 번째는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전형에서 선발 인원을 가지고 있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58%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선발하고 학생부 교과 선발 비율이 21%,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11%, 기타가 약 10%, 기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정원 외 선발에 해당이 되거나 기업평등 전형을 기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결국 서울, 경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58%를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지역으로 경남이나 경북 지역을 보시면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48%예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부 교과 선발 비율이 29%,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3%, 논술 3%고 기타 선발 비율이 17%를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경남, 경북 지역은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가장 높은 건 당연한 거. 그 다음에 교과 선발 비율이 29%라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타인재 전형이 기타 전형의 17% 정도 된다는 점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를 보시면 지역인재 전형비 선발 비율이 55%고 교과가 19%, 학생부 종합 11%, 기타가 15%입니다. 그 다음에 충남 충북 지역은 4개 대학에서 선발하고 있는데 고려대 세종, 단국대 천안,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4개 대학이고 모집 인원이 98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24%, 학생부 교과 26%, 학생부 종합이 26% 정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만 선발이 있는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의 비율이 23%, 학생부 교과 39, 지역인재 전형이 28%입니다. 결국은 이제 약대 합격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지역은 전라남도나 북도, 그 다음에 경상남도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48%, 55%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충성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24%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28%라 하더라도 강원대학교에서 총 39명 중에서 28%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강원이나 충남,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약대를 가기에는 문이 비교적 좁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 전라남도나 북도, 경상남도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의 문이 좀 열려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약대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디에서 이동해서 약대를 쓰게 되어지냐면 약대에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이유가 있죠. 그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약대에 지원하시는 분 중에 첫 번째 부류는 지방에 있는 약대의 원서를 쓰시면서 서울 수도권에 공략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6개 중에서 최소한 4개 이상의 약대의 원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학생부 교과나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서울 수도권의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일 거고
두 번째 유입이 가능한 경우는 뭐냐면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이죠. 다시 말하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대략적으로 뭐 건국대, 전국대까지 원서를 쓰는 학생들, 다시 말하면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들이 결국은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1점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 2점대 초반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오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서울 지역의 주요 대학의 원서를 쓰시면서 약대에다가 상향직으로 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결국은 약대와 일반 대학의 차이는 약대가 내신 성적이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고, 약대와 일반 대학의 차이는 대부분 일반 대학은 수능 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거기에 비해서 약학계열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내신 성적이 1.5 정도의 내신 성적이다. 이 성적으로 대략적으로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 경희대나 이화여대 정도의 원서를 쓸 수 있다면, 여기에다가 수능 체제가 결합이 되어지면 보시는 것처럼 약대의 원서 지원이 가능한 거죠. 결국은 경희대나 이화여대의 일반과의 원서를 쓰시면서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으로, 그러면서 어디에 원서를 쓰냐면 지역인재 전형의 약대의 원서를 쓰거나 서울 수도권의 약대의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약대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약대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원자의 그룹이 매우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약대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원자의 폭이 약대에서 약대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울 주요 대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부터 대략적으로 건국대 정도까지,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이 1.3, 4, 5, 6, 7, 8, 9, 2점대 초반 정도까지 되시는 분들이 아마도 수능 체제가 가능하다면 약대의 원서 지원에 몰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대의 원서 지원 경쟁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자, 세 번째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부터 시작해서 한양대 에리카까지 2022년도 모집 인원과 2023학년도의 모집 인원을 비교를 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전년도에 32명을 선발하다가 올해 29명으로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연세대학교 6명 뽑고 있고 성균관대학교 모집 인원이 크지 않죠. 약대가 일반적으로 의대나 치대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모집 인원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이에요. 물론 성균관대처럼 모집 인원이 많은 과들도 있지만, 대학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카톨릭 대학교는 10명, 그 다음에 가천대 12명, 차이과대학 10명,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9명, 동국대학교 9명, 경희대학교도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전년도 20명에서 14명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비교적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모집 인원이 많은 쪽에 원서 지원이 몰리는 경향들이 많고, 2022학년도의 경쟁률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매우 높죠.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부분 의대나 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그 의학계열 범위 내에서 움직이시는 경우들이 많죠. 또는 의학계열 범위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서울대학교나 또는 한양대학교나 아니면 연세대학교 정도에서 유입되어지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면서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으로 서울대나 연세대나 또는 뭐 이런 한양대학교 또는 수시 전형에서 일부 자연계 학생들이 교대의 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한다면, 약대 같은 경우는 원서 유입 지점이 매우 폭이 넓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약대에서 약대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주요 일반 대학, 다시 말하면 서울에 있는 한 16개 대학의 범위 내에서 약대권의 유입이 대부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이게 높은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학교 경쟁률이 38.89대 1이었습니다. 모집 인원이 9명. 결국은 이제 원서 지원이 어떻게 보면 최악이죠. 모집 인원도 적은 데다가 경쟁률이 38.89 정도의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동국대학교만 경쟁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대학교도 34.73대 1, 가천대학교는 35대 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도 33대 1,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33, 중앙대학교 탐구형은 29.7대 1 정도가 되고, 성균관대학교는 26.4대 1,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6.88대 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대학들마다 경쟁률에 다소 차이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학생들이 원서 지입하는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유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차이는
대학들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면접 실시 유무, 그 다음에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느냐 수능 이후에 보느냐에 따라서 경쟁률의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톨릭 대학교 경쟁률이 14.77대 1이고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경쟁률이 34.73대 1이야. 그럼 경쟁률의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됐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높고 낮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의 모집 인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의 유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어져 있고 또 면접의 실시 유무라든가 또는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느냐 수능 이후에 보느냐에 따라서 경쟁률 변동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점은 뭐냐면 2022학년도에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2022학년도 처음으로 약대가 선발이 되어지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2023학년도로 가면서 경쟁률이 폭삭 주저앉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경쟁률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두를 두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쟁률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점차적으로 의학 계열이나 상위권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서울 수도권 대학에 대한 쏠림 현상들이 크죠. 그렇죠?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1점대나 2점대 초반 정도가 되어지면 약대를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약대에 대한 선호도가 예전보다 많이 증대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약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부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나 치대를 원서를 쓴 학생들은 대부분 의학 계열의 범위 내에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약간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의대의 원서를 쓴다 그럼 일반고 학생들은 대부분 1.1에서 1.345 정도 범위 내에서 대부분 쓸 거예요. 거기서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하면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나고 거기서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나 자사고라고 하면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서 쓰는 학생들의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약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대에서 약대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서울의 16개 대학 내에서 교과 성적에 어느 정도 우수성이 인정이 되거나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 자연계 학생들은 교차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일반 대학 원서 쓰면서 약대의 수능 체제를 충족해서 원서를 쓰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없다. 라고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의 경쟁률이 대부분의 구간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일부 전년도의 경쟁률이 낮았었던 구간들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이과 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이 낮은 이유가 됐었을 텐데 이런 구간들의 학생들이 더 많이 몰릴 가능성 카톨릭 대학교나 차이과 대학이나 한양대 에리크처럼 경쟁률이 낮았었던 구간들이 오히려 경쟁률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높은 구간은 경쟁률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약대를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써서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교과 평균 성적은 어느 정도 될까? 또 어느 정도 되어야 서울 수도권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약대의 원서를 쓸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평균 성적은 1.62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1.7, 성균관대학교가 1.85, 중앙대학교가 2.2, 경희대학교가 1.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에 대한 아직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입력하지 않았고 동국대학교는 1.4, 숭령여대 1.95, 덕성여대가 1.55, 가톨릭대학교는 2.16,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가 2.16, 가천대학교가 2.5, 차이과대학이 1.79, 한양대 에리카가 2.67 정도의 내신 성적이죠. 내신 성적이 대학들마다 큰 변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걸 내가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될까? 야, 내가 과연 내 성적이 1.8이야. 그럼 1.8이면 숭령여대 원서를 쓰면 붙겠지? 숭령여대는 1.95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카톨릭 대학교의 원서를 쓰면 붙을까? 틀릴까? 떨어질까? 이런 점들이 고민스럽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신 성적을 토대로 해서 과연 어느 대학의 원서를 써야 적합할까? 이거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수시 전형은 이 수시 전형은 정성평가 전형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의 평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안에서 학생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서를 써서 합격을 이끌어내는 전형이기 때문에 정성평가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지원 대학의 판단 근거로 삼아야 되는 것은 교과 성적만이 아니라 첫 번째 내신 성적 중요합니다. 교과 성적 고려사항이고 두 번째는 비교과 역량의 우수성이죠. 비교과 역량의 우수성. 그 비교과 역량의 우수성이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도 들어갈 거고요. 전반적인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에 해당이 되겠죠. 자율이나 진로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수상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 중요하고 거기에다 또 결합이 돼야 되는 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범위.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결합이 돼야 되는 게 학교 프로파일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블라인드 서류 평가나 서류 면접을 하기 때문에 야 고교 유형이나 이런 거 다 의미 없구나. 그냥 일반고나 자사고나 모든 학교가 동등하게 평가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들 간에 또는 고등학교 유형 간에 학력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고교 사회라는 완화되어진다 하더라도 작년에 입시에도 여전히 존재했고 올해 입시에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내가 다니고 있는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이 뭐냐, 그렇죠? 또 출신 고등학교의 전년도의 대학 진학률이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신 고등학교의 과학적, 의학적 역량의 우수성, 다시 말하면 의대나 치대나 약대를 얼마나 진학을 시키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학생의 내신 성적, 비교과 역량,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 도달가는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내신 성적만으로 판단하시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즘에 이제 수시 컨설팅 같은 경우도 온라인상에서 입력해가지고 자료를 쭉 집어넣으면 지원 가는 대학이 쭉 나오는 경우 있는데 이게 정시도 사실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시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원서 지원 값이 나온다는 거. 그대로 원서를 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건 기계적으로 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학교들마다 내신 성적 차이가 있는 점들은 첫 번째는 대학의 평가의 방식이나 원서 지원 학생들이 유형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내신 성적이 비교적 높게 발생이 되어진 구간, 이런 구간들은 대부분 뭐라고 봐야 되냐면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탐구 역량, 비교과 역량이 많이 반영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내신 성적이 많이 높은 구간들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비교적 높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차의과대학인데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해서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매우 적죠. 서울대 8명, 지역균형 선발 전형입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은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교과에다 항목을 넣어봤습니다. 연세대학교 6명, 중앙대학교 6명, 경희대학교 4명. 경희대학교는 올해 이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동국대학교 3명, 숙명여대 5명, 그 다음에 삼육대 8명, 카톨릭대학교는 인원이 줄었어요. 5명,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12명, 한양대니까 5명, 차의과대학교 4명이니까 사실상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릴 수 있는 지점으로 제가 볼 때는 동덕여대, 그 다음에 덕성여대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집중적으로 몰리겠죠. 물론 여학생들만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들이 몰릴 수 있는 시점은 가천대 같은 대학들의 애들이 많이 모르겠죠.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의 경쟁률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중앙대학교의 경쟁률이 61.8대1이에요. 중앙대학교의 경쟁률이 61.8대1. 동국대학교가 57.33대예요. 경쟁률 엄청 높죠.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5.13, 그 다음에 여세대학교가 6.83, 그 다음으로 쭉 보시니까 동덕여대가 19.79대1의 경쟁률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면 학생부 교과는 대부분 내신 중심의 전형이니까 내신 성적이 되게 높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약대를 가려고 하면 대부분 내신 성적이 막 1.1234
이 정도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123인 아이들이 과연 전국에 얼마나 될까? 또 1.34 정도 맞으면 얘네들이 약대로만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의대도 쓸 수 있고 치대도 쓸 수 있고 수의대도 쓸 수 있고 한의대도 쓸 수 있으니까 실제 경쟁률이 높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약대 중에서도 수도권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무척 높다는 점, 이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시는 분들 중에서 지역인재 전형에서 약대에 지원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수도권으로 공략하게 되어진다. 그 수도권으로 넘어올 때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학교 모집 인원이 3명밖에 되진 않지만 전년도에 57대 1의 높은 경쟁률, 중앙대학교는 6명밖에 뽑지 않지만 61.8대 1.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약대 상위권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원서 지원 지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쵸? 결국은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나면서 하위 구간의 대학들은 많이 늘었지만 서울 수도권의 대학들은 많이 줄다 보니까 결국 모든 지역에서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어지는 현상들이 매우 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대가 되든 치대가 되든 약대가 되든 서울 수도권 대학들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거는 우리가 중앙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신설이 되어졌죠. 경희대학교 과연 경쟁률이 얼마가 나올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대의 전년도의 경쟁률 61.8대 1을 생각해보면 적어도 경희대의 경쟁률은 약 40대 1 정도의 경쟁률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 약대 신설 전형이니까 혹시 몰라 라고 생각해서 원서 쓰시는 거 위험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경쟁률이 높으면 일단 붙을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모든 원서 지원은 경쟁률이 낮아야만 답이 나오지 경쟁률이 높으면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간다는 점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경희대 같은 학교들은 원서 지원에 매우 어려운 지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은 남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은 어디로 몰리냐? 동국대, 경희대, 중앙대 쪽으로 몰린다고 봐야 되고, 여학생들은 대부분 숙명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로 몰릴 거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몰릴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여기죠. 가톨릭대학교, 가천대, 한양대, 예리카, 차이과대학 이런 대학인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경쟁률이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온다는 점, 원서 지원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약대가 의대나 치대보다 낮을 것이다. 그쵸? 왜 내신 성적 좋은데 누가 약대를 가? 치대나 의대를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약대 원서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이라든가 서류평가라든가 아니면 수능 체제의 도달 가능성 등등등에 의해서 의대나 치대보다 저평가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대의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뭐가 있다? 안정 지원이 있다. 어디에 안정 지원이 나온다? 서울 16개 대학 내에서 원서를 썼었을 때 내신 성적 1점대 범위 내에 드는 성적이라면 어느 구간이든지 안정 지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런 분들이 대부분 2개, 3개 정도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수능 체제 유무에 따라서 약대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서울 16개 대학의 원서를 쓰는 자연계 학생들 대다수가 약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내신 성적이 1.345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이 매우 치열한 지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평균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1.15 정도고요. 연세대학교는 1.2,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가 1.3, 동국대학교는 1.11입니다. 숙명여대가 1.1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덕여대는 24명을 뽑았는데 1.4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는 1.17, 가천대학교가 1.5, 한양대 예리카가 1.45, 그 다음에 이과대학이 1.79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과 성적도 또는 경쟁률이나 교과 성적을 그 하나로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죠. 교과 성적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체제의 도달 범위라든가 또는 대학의 모집 이론이라든가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이라든가 또는 면접의 유무라든가 평가의 방식들 또는 지원하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학생들이 중심이냐
교과 중심이냐 아니면 자사고 학생들처럼 역량 중심의 평가냐에 따라서 결국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학생들의 교과 평균 성적이나 경쟁률을 보시게 되어질 때 그냥 경쟁률 하나 또는 교과 평균 하나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교과 평균 성적이 결정이 되어지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만 교과 평균 성적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국대학교, 충청 북도에 있는 단국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라남도에 있는 순천대학교까지를 봤더니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가 원광대학교가 14명, 강원대학교 9명, 단국대학교 천안이 8명 정도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순천대학교 1명, 전북대학교 2명, 경상대학교 3명 이러니까 사실 원서지가 어렵죠. 경쟁률을 보시면 교과 평균 성적을 보면 대부분 이래요. 지금 보면 충북대학교 1.36, 그 다음에 강원대 1.39, 경상대학교 1.39, 전남대학교 1.47,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 1.42, 조선대학교 1.61 정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와 관계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가 되어지면 교과와 전형이며 관계없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내신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고 약대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내신 성적대가 보시는 것처럼 1.4 이내의 범위의 입시 결과가 대부분이다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학교들을 보게 되시면 충남대부터 시작해서 우석대학교까지 봤더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 비율이 가장 많은 학교는 영남대학교 17명, 조선대학교가 19명이네요. 가장 많고 인원이 가장 적은 데는 충북대 3명, 고려대 세종 3명, 그 다음에 계명대 3명,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 4명 정도입니다. 교과 평균 성적을 보면 자, 충북대학교는 1.02의 교과 평균 성적이고 경북대학교 1.23,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가 1.39, 전북대학교가 1.46, 우석대는 1.1x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도 대부분 내신 성적대가 1.4 이내 정도의 범위에 들어와야 된다는 점 아실 수가 있고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의 내신 편차가 크지 않다는 거.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의 편차가 벌어져요.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학생부 종합이든 학생부 교과든 대부분 약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한 1.4를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불리하시다. 그러면 수능 최저가 높은 구간의 원서를 쓰면 내신이 낮아지겠죠. 또 면접이 들어가는 전형의 원서를 쓰면 내신이 낮아지겠죠.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는 학교를 원서를 쓰면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내신 또한 낮아지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에 따라서 결국은 지원 대학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들 중에서 의대, 치대, 약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것은 의대 모집이에요.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의대는 수시 전형에서 1876명을 뽑게 되어지는데 요 차트를 보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조금 약간 긴장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긴장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서울 수도권에서 의대 선발에서 71%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점이에요.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면 서울 수도권의 의대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보시면 경상남도 북도에서는 52%가 지역인재 전형이고 전라남도 북도에는 61%가 지역인재 전형이에요. 결국은 학생부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예전보다는 모집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유리해졌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학생들이 서울 수도권에 원서를 쓰려고 하면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써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합격이 매우 어렵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교과로 만약에 쓴다. 그럼 교과 자체가 14%밖에 안 붙기 때문에 전국의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일시에다 몰리다 보니 결과적으로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막 40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그래도 그나마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대 합격할 가능성이 기회가 주어지지만 서울 수도권 학생들 특히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일반고가 아니라 자사고를 하더라도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서 의대를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된다?
의대에서 조금 더 치대로 원서 지원의 폭을 낮추시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치대도 또한 보시게 되어지면 서울 수도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61%를 뽑아요. 교과 비율이 18%.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방에 있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많은데 특히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치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3개 대학,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학교의 선발 비율이 109명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원광대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155명으로 인원이 많다는 점이죠. 그게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이렇게 쓸 거예요. 첫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원광대 중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치대를 원서를 쓰면서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노리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지역인재 전형 범위 내에서 치대와 의대를 교차해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고 일부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서울대나 연세대나 경희대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상 서울대나 연세대, 경희대는 치대에서 치대로 이동할 가능성보다는 의대에서 치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의대나 치대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이 유지가 되어진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발생이 되어지지만 서울 수도권은 상당히 어렵다. 서울 수도권 학생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서울 수도권에 유입되어지기가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약대 같은 경우도 쉽지 않다. 절대로. 약대가 쉽지 않은 이유들은 뭐냐면 대부분 치대나 의대 같은 경우에 원서 지원 학생들이 의학계열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고 보면 의학계열 범위 내에서 약대 같은 경우들은 의학계열 범위 내에서 움직이시면서 동시에 결국은 서울의 16개 대학 내에서 바로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이 계속 유지가 되어질 가능성 다시 말하면 대부분 30대 1, 40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성적도 결코 낮아지지 않는다.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약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지역인재 전형에서 약대를 쓰면서 약대에서 치대나 의대로 교차해서 넘어가기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지역인재 약대에 쓰거나 아니면 서울 수도권의 약대를 쓰면서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범위 내에서 원서를 교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대에서 치대나 의대로 이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의학 계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약대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아마도 요즘에는 이제 본인의 꿈이 약사가 되는 게 꿈이시는 분들 또는 내가 신약 개발이 꿈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코로나로 인해서 약대에 대한 선호도는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철저하게 준비하실 것 같은데 약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원대학은 37개 대학이지만 실제 원서를 막상 쓰려고 하면 쓸만한 대학들이 많지 않고 모집 인원은 적고 경쟁률은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내신 성적만을 가지고 원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서를 쓸 때 고려하셔야 되는 점은 첫 번째는 고등학교 유형을 고려합시다.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일반고냐 자사고냐. 두 번째는 동일 계열 내에서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자사고라면 자사고 내에서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는지 일반고라면 일반고 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학생부 교과 성적 외에 비교과 다시 말하면 자율이나 진로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또는 수상경력 등과 같은 이런 비교과 활동 다시 말하면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얼마나 확보가 될 수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9월에 원서를 쓰긴 하지만 11월에 수능을 보죠. 과연 내가 수능 체제가 어느 정도까지 도달 가능한가 이걸 객관적으로 잘 보셔야죠. 너무 이렇게 낙관적으로 지금 상태가 쭉 가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보다 성적이 쭉 오르지 않을까?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 지금보다 성적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되게 높다는 점 더군다나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높지 않아요. 왜? 약대의 수능 최저가 대부분 3, 6 의대가 만약에 3, 4 그 다음에 치대가 3, 5 그럼 약대가 3, 6 정도라고 한다면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근본적으로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수능 체제를 미충족하는 경우들도 많다. 이거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결정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약학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이퍼리뷰에서는 2023학년도 수시 컨설팅 또는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